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자,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 세 가지로 나누죠. 자, 도체. 자, 도체는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치? 네, 그래.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흐르는 물체예요. 자, 이걸 우리는 도체라고 불러. 자,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은 도체는 뭐가 있냐면 대부분이 금속류야. 자, 그리고 금속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자, 흑연의 종류죠. 흑연.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우리 주변에. 그치? 자, 거기에 보면은 도선으로는 구리가 사용되고, 자, 두 번째, 부도체가 있어요. 부도체를 절연체라고 불러.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야.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부도체라고 하는데, 자, 부도체는, 자, 우리 주변에도 또 많지. 유리라든지,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자, 이런 것들은 절연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연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이 사용되겠지? 그래서 전선의 피복이라 그래서 전선을 감싸고 있는 겉에 부분. 그치? 이런 부분들이 절연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자, 반도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해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 변화에 의해 전기 저항이 변하는 물체야.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반도체의 경우는 일반적인 물체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물체는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 자, 그래프를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는 자, 일반적일 때는 저항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커져.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어때?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적게 흐르겠지? 네,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반도체의 경우 저항이 온도에 따라 자, 이렇게 변해. 다르지? 반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저항값이 작아져.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이게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예요. 그리고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어.
자, 전기를 이용한 신소재는,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액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즘은 액정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은 더 발달한 LED나 QLED나 뭐, 이런 것들이, OLED 이런 것들을 쓰거든. 자, 그런데 우선 액정이 뭐냐면, 자,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액정이라고 불러. 가늘고 긴, 자, 분자가 규칙적 배열을 이루고 있는데, 자, 배열을 하고 있어. 자, 고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고체 성질하고 흐르는 액체 성질 모두를 가져. 그래서 이게 액정이라는 게 어떤 글자에서 왔냐면 이거는 액체에서 왔고 이거는 결정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액체 성질도 있고 고체 성질도 모두 갖는 거야. 이걸 액정이라고 부르는데 자,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 배열이 바로 고체 성질이거든. 그래서 고체의 성질과 그리고 흐르는 액체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흐르는 액체 성질을 모두 가진 물체야. 물질. 이걸 액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액정은 전기가 흐르면은 고체 배열이 누워있던 것이 쉽게 얘기하면 누워있던 것이 일어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누워있던 게 규칙적으로 일어서게 되면은 전기가 통하면서 빛이 투과하는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 이거는 디스플레이에 사용을 해요.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핸드폰 화면이라든지 자 노트북 컴퓨터의 화면 컴퓨터의 모니터 등등등 이런 거에 사용하는 게 전부 이 액정 화면으로 쓰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요즘은 이 액정은 이미 사용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니네가 쓰고 있는 화면도 있지 액정 화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옛날에는 액정 화면이었어. 근데 지금은 액정 화면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와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라고 다 있죠. 네, 자, 요런 것들이 실제로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자, 거기에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물체예요. 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야. 자, 요거를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실제로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것, 집에서 쓰는, 가정에서 쓰는 전류 있죠? 그런 교류라고 하는데, 교류는 전류가 양 방향으로 다 흐르거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우리 건전지 같은 거 있지? 직류라고 부르지? 자, 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기계,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냥 쉽게. 이런 걸 다이오드라고 불러. 그리고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 자, 이 트랜지스터는 자, 어떤 작용을 하냐면 다이오드가 쉽게 더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런데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을 하고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어떤 게 있냐면은 소리를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그 소리를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겠지. 자, 이런 걸 증폭한다라고 불러. 그리고 스위치 작용은 어떤 때는 전류가 흐르게 하고 어떤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스위치 작용이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전자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형화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야. 그래서 전자장치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를 시킬 때 이 트랜지스터가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발광 다이오드라고 나와 있지. 발광 다이오드. 자, 이게 바로 LED예요. 자, 얘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발생을 해.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성질을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조명장치에 많이 사용하겠지. 그래서 자, 우리 집에서도 쓰는 LED 등 알아? 네, 굉장히 작은 전구 같은 게 안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형광등보다도 굉장히 밝아. 그리고 수명도 되게 오래 가. 그래서 자, 이거는 조명장치하고 영상 표시 장치에 많이 사용돼요. 자, 영상 표시 장치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 건물들 큰 거 가면은 굉장히 큰 그 광고판 있지. 그치? 광고에 막 글씨도 지나가고 뭐 사진도 뜨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이 LED를 많이 사용을 해. 자, 그 다음 또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자,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OLED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유기물이야. 거기 보면은 유기물이 얇은 필름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다 그랬죠. 네, 맞아요. 유기물을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든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쉽게 굉장히 얇은 셀로판지 뭐 비닐 종류 같은 거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빛이 발생을 해. 요즘에는 이 OLED가 실제로 이 TV라든지 우리 액정 표시 장치처럼 쓰는 핸드폰에 사용하는
이 표시장치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게 OLED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발달한 게 QLED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조명이라는 거 나오죠? 네, 디스플레이나 조명 같은 거, 휘어지는 조명. 자, 우리 그 선전해 보면 어때? 벽 앞에 쭉 TV가 없었는데 그게 쭉 올라오면 롤러 같은 게 막 풀리면서 TV가 올라오는 거 봤니? TV를 줄줄줄 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만드는 게 바로 OLED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도 나와 있죠? 네, 요거를 요렇게 해보자.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은 압력 감지기. 자, 요거를 이렇게 그냥 쓰자. 압력 감지기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광원이라는 거 나오죠? 네, 그래. 레이저 광원. 자, 그다음 압력이 이제 압력이 변하면은 전류가 흐르거나 그래. 그러면서 압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게 압력 감지기. 레이저 광원은 전류가 흐르면서 이 빛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거든. 그 다음에 자, 우리 반도체 보면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니? 컴퓨터에 많이 사용되지. 네, 자, CPU라고 부르나요?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불러. 우리가 CPU가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속도가 달라지잖아.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게 하는 태양전지 있죠? 태양전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반도체를 이용하는 장치들이에요. 이해됐니? 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자. 자, 거기 이거는 이제 확장으로 나왔죠. 자, 반도체와 다이오드라 그랬는데, 자,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랬잖아. 근데 자, 거기에 반도체 봐봐. 고유 순수 반도체, 그 다음에 비고유 불순물 반도체 두 가지가 있지. 네, 그거만 한번 알아보자. 다이오드는 그냥 그 밑에 있는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읽어줄 텐데,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순수 반도체. 자, 순수 반도체는 자, 거기에서 규소나 저마늄을 이용해서 자, 순수하게 걔네들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규소 Si 그 다음에 자, Ge라고 나와 있죠? 저마늄. 자, 요런 거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규소 반도체는 규소만 이용해서 만드는 반도체야. 순수하게. 알겠지?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불순물 반도체예요. 자,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이 첨가된 거야. 불순물 첨가. 그런데 자, 이 불순물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불순물 종류에 따라 N형과 P형 반도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N형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보다 원자과 전자 우리 배웠죠? 네, 원자과 전자는 마지막 껍데기에 도는 전자였잖아. 근데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은 불순물이 첨가되는 거야. 그래서 순수 반도체보다 요걸 이렇게 할까요? 자, 규소로 예를 들어보자. 규소보다 전자가 한 개 많은 불순물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거 N형 반도체 나오죠? 그 네, N형 반도체 보면은 자, 거기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거에 자, 이렇게 전자들이 공유되어 있잖아.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전자 하나가 남지. 네, 맞니? 전자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전자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야, 막.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는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불러. 근데 자, Si보다 전자가 하나 많은 물질이 뭐가 있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 거기 보면은 인, 질소, 비소, 안티몬이라는 거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반도체 불순물은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그 다음에 비소, AS 등을 사용하는 거. 근데 두 번째 경우에 P형 반도체가 있어요. 자, P형 반도체는 Si보다 전자가 한 개 적은 불순물이야. 자,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붕소라든지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등등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 그림을 봐봐. P형 반도체. 거기 보면은 자,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요 자리가 전자가 없는 홀이라고 불러요. 홀, 구멍. 여기는 전자들이 있어. 자, 이렇게 전자들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전자가 잘 봐. 여기 있는 전자가 이 홀을 채우면은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빈 곳이 발생하지. 맞아? 네, 그래요. 이건 뭐냐면 구멍이 이동하는 거지. 그래, 홀이 이동하는 거야. 빈자리가. 그런데 그 빈자리의 이동함에 따라 결국은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전자가 이동하면서 구멍을 채우게 되지. 네, 이런 거를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네,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순수 반도체보다 전자가 하나 많은 걸 이용하고, P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적은 걸 이용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를 밀어내면은 N형 반도체. 빈 구멍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 홀이 이동하면은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됐지? 됐냐?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 다이오드 나와 있죠? 자, PM 접합 다이오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를 접합한 걸 PN 이 접합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봐. 다이오드를 정확하게 다 알려면은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 자,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물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또 넘겨봐.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나오니? 네, 그래.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였고 여기에서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를 배워볼 거야. 자,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에는 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자, 이런 거는 뭐가 있느냐면 자, 예를 들면 자,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불러요. 얘네는 자기장 속에 놓아두고 자기장을 제거하잖아?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물체가 자석이 돼버려요. 자, 혹시 그런 거 알아? 자석에다가 쇠못을 막 문지르고 그 쇠못을 문지른 자석에 문지른 쇠못을 다른 쇠못에 가까이 되면 쇠못이 붙는 거 혹시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없겠지? 자, 이거는 어떤 물질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장 속에서 자성을 띠는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후에도 자성을 띠는 물체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은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고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 물체는 자석이 돼버린 거야. 이거를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자, 얘네는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이 사라지는 물체예요. 거기에는 종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성을 잃는 물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니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막 초전도체가 뭐 개발됐니 막 그러면서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거 혹시 봤어? 네, 그래.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 그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졌다면 개발이 됐다면 이걸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거든. 이게 개발됐으면 전 세계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이거 초전도 현상인 것 같아 막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막 진짜야? 그러면서 검증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뉴스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전 세계에서 발칵 뒤집힌 거야. 그게 맞는 진짜 맞아? 막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가 거의 지금 개발이 안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초전도체가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예요. 자,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뭐냐? 자, 초전도 현상은 뭐가 초전도 현상이냐면 초전도야. 초전도. 자, 우리가 능력보다 더한 게 초능력이지. 전도 현상보다 더한 게 초전도야.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되냐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거의 0이 되므로 자, 전기 저항이 없어. 그러면 전류가 무한히 흐르겠지. 그래, 전기 저항이 거의 0이 돼요. 자,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자, 그러니까 자석 위에 물체가 떠 있게 되는 거지. 밀어내니까. 자, 그럴 때,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자. 이게 온도고, 이게 저항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물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이렇게 된다 그랬지. 네,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된다 그랬지. 네, 근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초전도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물체는 잘 봐. 전기 온도를 낮춰주면은 전기 저항이 점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랬을 때 요 온도 이거를 임계 온도라고 불러. 자, 그러면 임계 온도는 뭔지 한번 볼까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최고 온도야, 최고 온도. 그러니까 임계 온도보다 낮으면은 초전도 현상은 일어나겠지. 그래.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최고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불러. 그리고 이 임계 온도가 높을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임계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임계 온도가 상온,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의 임계 온도를 갖는다. 이걸 상온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보면.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려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돼. 뭐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20도 막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되니까 물체를 그만큼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 자, 마이스너 효과는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서로 밀어내는 현상 때문에 자,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으면은 떠 있게 돼요. 자, 이 초전도 현상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자석 위에 물체를 놓으면은 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해. 자,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불러. 그러면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 이용을 한번 볼까요? 2번이라 하지 말고 이용. 자, 자석 위에 물체가 떠 있어. 그러면 우리 자기 부상열차라고 들어봤지? 네, 우리가 자기 부상열차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떠냐면 레일 위에 기체가 떠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떠 있다 보니까 어때? 우리가 기차 그 전철을 탄다든지 그러면 막 달리다가 덜커덩 덜커덩 이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 봤지? 그게 왜 그러냐면 기차 레일하고 레일을 보면 이렇게 사이가 빈틈이 있거든. 왜 빈틈이 있는지 알지? 중학교 과정에서 아니요. 배웠잖아. 열팽창. 여름에 그렇지. 네, 여름에 열팽창하면 이 두 개가 딱 달라붙어서 휘어져 버릴 수 있어. 그러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아무리 팽창해도 이 두 개가 달라붙지 않게 띄워놓은 거란 말이야. 그 사이를 바퀴가 굴러갈 때 덜커덩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하고 근데 이 자기 부상 열차는 레일 위에 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겠지.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있지 무엇을 또 만들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전선 케이블에 전선에 저항이 있으면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 그래서 전류가 손실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 인체 사진을 찍죠. 병원에 가면은 사람이 쑥 들어가면서 뇌 사진도 찍고 막 그러지. 절단된 사진. 네, 이런 거를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불러. 자,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MRI라고 불러요. MRI. 자, 이런데 이용할 수 있는 게 초전도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레오디뮴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본 적 있을 거야. 자, 일반적인 막대 자석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에 이렇게 색깔로 돼 있지. 네, 근데 하얀색의 자석 봤어? 그냥 동그래 이렇게 그냥 기둥같이 생겨 있고 또는 구슬같이 생겨 있고 쇠구슬같이 네, 생겨 있어서 굉장히 강한 자석이지. 그런 거를 우리가 레오디뮴 자석이라고 불러요. 자, 철원자사에 레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원자 사이에 레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요. 자,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이다. 첨가하여 만든 이렇게 알면 돼요. 강한 자석. 굉장히 크기는 작으면서 자석이 되게 센 자석이 있어. 이런 걸 만드는 게 바로 이 레오디뮴 자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네는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자, 우리 하드디스크라는 거 있죠? 컴퓨터에. 그냥 우리가 하드라고 불러. 자, 하드디스크에 패드를 움직이는 장치, 그냥 하드디스크라고 하자. 여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자, 굉장히 강한 모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형 스피커. 자,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게 하려면은 스피커의 크기가 되게 컸거든. 근데 요즘은 어떠니? 그 블루투스로 핸드폰하고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손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들이 뭐야? 스피커들이 있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 이런 데 사용하는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네, 이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야. 자,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신소재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어요. 자, 요즘에 선생님도 TV에서 봤는데, 탄소 흑연 있죠, 흑연. 연필심 가루처럼 시커먼 가루를 이용해서 그래핀이라는 걸 만들면은 하얀 투명한 이 휘어지는 판을 만들 수 있거든. 요즘에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로 조금 더 있으면은 아마 디스플레이가 나올 거야. 화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래핀도 있고 탄소 나노 튜브도 있죠. 첫 번째가 그래핀. 자, 그래핀은 자, 탄소 간의 결합이 자, 육각 그물 구조를 이룬 하나의 층. 자, 육각 그물 구조를 이룬 하나의 층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탄소가 육각형이 위에서 보면은 이런 육각형이 계속 연결돼 있어. 마치 벌집 모양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게 그래핀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탄소 환자가 공유결합하여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평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죠?
네, 자, 얘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해요. 자,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 그리고 얘네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매우 강하고 질겨 휘어지고 강하고 질기고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고 적은 돈으로 만약에 대량 생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또 하나의 과학의 혁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화면을 만들잖아. 우리가 모니터 같은 거 만들면 이 모니터를 망치로 막 때려도 안 깨져요. 그런 모니터가 되는 거야. 막 휘어져도 아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거기 봐봐. 단점이 있죠. 단점은 대량 생산이 어렵다. 그치? 자, 대량 생산이 어렵고 또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반도체처럼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 이런 단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서 보면은 이용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용은 자, 이용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우리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입고 다니는 옷들 있지. 그런 옷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의복형 컴퓨터 막 입고 다니면서 옷에 모든 기능이 다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등등등이라고 하자. 굉장히 많은 곳에 이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그래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는 자, 탄소 나노 튜브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피는 육각 모양의 하나의 판 모양이라 그랬죠. 하나의 층을 이룬. 근데 이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을 말아놓은 빨대 모양이에요. 빨대 모양. 자, 이렇게 그래핀을 말아서 빨대로 만든 거. 얘네들은 또 어디에 사용될 수 있냐면, 자, 굉장히 단단하겠지? 그치? 얘도 네, 똑같이 열과 전기는 잘 통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섬유처럼 만들 수도 있겠다. 그치? 거미줄처럼 아주 가는 줄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만들면은 방탄복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가 나와 있는지 봐봐. 첨단 현미경의 탐침. 자, 탐침이라고 하는 거는 현미경 끝에 이 아주
조그만 바늘 같은 게 달려가지고 이 바늘이 표면 같은 걸 이렇게 긁으면서 이동하는 거야. 그런 거를 탐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 나노 핀셋. 아주 작은 물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체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잡을 수 있고 뜯어낼 수 있고 막 하는 나노 핀셋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복합 재료라고 쓰자. 자, 그리고 여러 복합 재료를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예요. 역시 얘도 대량 생산이 힘들겠지. 그래핀을 말아 놓은 건데 그래핀의 대량 생산이 힘드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나노 기술을 이용한 거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체들에는 자연에서 모방한 물체도 굉장히 많아요. 자, 뭐가 있는지 보자. 자연에서 모방한 신소재. 자, 거기에 보면은, 자,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이라고 나와 있니? 네, 도마뱀 부치, 발바닥. 자, 이걸로 이용한 게, 자, 개코 테이프라는 거 혹시 알아? 뭔지? 아니요. 자, 개코 테이프이 뭔지 모르는구나. 자, 도마뱀 비치는 뭐냐면 수직으로 어떤 나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거를 막 타고 올라가. 그런데 걔네들 발바닥을 봤더니 오목하게 파여 있어. 그래서 니네 이런 거 알죠? 겉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어떤 물체 같은 거 걸어 놓는 거. 그래서 유리 같은 거에 이렇게 뻑 붙이는 거 있잖아. 네, 그거야. 그게 개코 테이프예요.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자, 의료용 패치. 자, 의료용 패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거에 우리 이 피부 같은 거에 이렇게 딱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 있지.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심장 박동이 1분에 몇 회인지 또는 막 그러면서 몸에다 막 붙이는 거 있잖아. 길게 전선이 연결돼 있어서 막 붙이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의료용 패치예요. 됐냐?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수직벽을 오르는 로봇이라고 나와 있잖아. 수직벽을 오르는 로봇. 자, 이런 게 도마뱀의 발바닥에서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홍합. 니네 홍합 먹어봤어? 네, 홍합에는 먹다 보면 길다랗게 뭐 막 실처럼 막 붙어 있는 게 있지. 네, 그게 이 물속에서도 붙을 수 있는 접착제로 개발이 됐어요. 거기 봐봐. 접착 단백질을 분비하여 바위와 같은 젖은 표면에 붙어서 강한 파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물속에서도 사용되는 접착제예요. 접착제. 물속에서도 접착제를 사용하면 딱 달라붙어.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수중 접착제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의료용 생체 접착제. 자,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칼로 어떤 부분을 쬐어.
그러면 갈라졌잖아. 그러면 피부 밑에 갈라지면서 피도 나고 하고 젖어 있지. 나중에 이 두 개의 살을 또 꼬매야 될 때, 자, 의료용 생체 접착제를 이용하면서 딱 붙이는 거야.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거고. 거기에 보면은 수술용 동합사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수술할 때 쓰는 실이에요, 실. 이런 데 사용되는 게 바로 홍합에서 얻어낸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자, 거미줄로 우리가 방탄복을 만드는 소재를 만들어냈어요. 거미줄은 있지? 같은 굵기의 쇠보다도 더 강해, 철보다도. 그러니까 이 거미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면은 철보다도 더 강하니까 총알 같은 게 뚫지 못하는 방탄복이 되는 거지. 자, 이런 데서 얻어낸 거고. 그 다음에, 자, 박쥐의 초음파. 나온 대로 써보자. 자, 박쥐는 눈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시각이. 왜 그러냐면, 박쥐는 주로 어두운 데서 살지. 빛이 없는 곳.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입으로 있지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이 초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를 측정해서 거리하고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파악을 하거든. 자,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자, 이런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연잎의 표면. 자, 연잎의 표면을 보잖아. 우리가 연잎이 매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잎의 표면에는 굉장히 많은 작은 돌기들이 있어요. 침처럼. 그리고 자, 연꽃은 물속에서 피지. 자, 잎이 물에 젖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에 안 젖어요, 이 잎은. 그래서 물방울이 연잎 위에서 땡글땡글 굴러다녀. 젖지 않고. 알겠니? 자, 네, 거기에서는 잎 표면에 미세한 돌기들이야. 자, 이 돌기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젖지 않는 옷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게 바로 방수 코팅제. 자, 물에 젖지 않으니까 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땡글땡글. 자, 그리고 뭐 오염 방지 페인트 같은 것들. 이런 걸 만들 때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상어 비늘. 자, 얘네는 물과의 저항을 줄여요.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치기 좋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었냐면 전신 수영복 있죠, 수영복. 수영 선수들이 전신으로 입는 옷이 있지? 이런 걸 만드는 거. 물속에서 저항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들. 그 다음에 독고마리 열매라는 게 있어요. 자, 독고마리 열매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쓱 지나가잖아? 그러면 옷 같은데 그 씨앗이 딱 걸려. 그 열매가 걸려서 나중에 먼 곳에 가서 옷을 보고 묻어있는 걸 떨어내. 그러면 씨앗이 멀리까지 전파가 되겠지.
또는 동물들이 지나갈 때 동물 털에 딱 달라붙어. 그 다음에 동물들이 막 움직이고 하다 보면 떨어져. 그런 형태인데 이 독고마리 열매에 갈고리 모양이 있어요. 자, 갈고리 모양을 자, 이용한 건데 우리 신발에 찍찍이라 그러죠. 신발. 신발에 찍 붙였다가 쭉 뜯는 그런 신발도 있지. 그거를 무슨 테이프라고 하죠?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라는 거 알아? 아니요. 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찍이라고 해. 그래서 한쪽은 막 털 같은 게 있고, 한쪽은 뭐 이렇게 반으로 잘라진 낚싯줄 같은 게 있지? 네, 그런 거를 쫙 붙였다가 찍 뜯으면은 찍 소리 나면서 뜯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하는 거. 그게 벨크로 테이프예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모르포 나비의 날개. 자, 굉장히 얇은 층의 막이, 자, 여러 가지 색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자, 모르포 나비 날개. 자,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부르는 게, 자, 요거를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막 달라지는 거 알아? 어떨 때 이렇게 앞에다 놓고 보면 막 노랗고 빨갛고 보이다가 옆으로 보면 푸르고 보라색으로 보이고 막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섬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낸 게 바로 자연에서 얻어낸 거야. 이런 자연에서 모방한 것들. 알겠니?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성진은? 없, 없어요.